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인강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요. 그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정팀의 정희원이고요. 자, 오늘 심화반 개강하는 날이죠. 서양음악 심화반. 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조금 쓸쓸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굴 보면서 심화반을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죠? 인강으로 대체하게 됐어요. 저도 노량진 생활하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인데, 그죠?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더 조심하는 거죠. 건강 관리도 잘 하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버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 진정이 되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서양음악 심화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핸드아웃 첫 페이지를 그럼 볼까요? 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저희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7살인데 아이들도 다 집에 있어요. 방학이 끝도 없이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그죠?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그래서 지금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신랑도 집에서 있거든요. 요즘은 일을 하거든요. 저도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 이 4명이 다 집에 있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그죠? 저는 보통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나가거든요. 나가서 집중해서 다 일을 하고 오고 집에서도 하고 나가서 또 몇 시간 하고 오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리듬이 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럴 때 공부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영부영하면서 막 그냥 3월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벌써 이런 지가 한 2월 말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물쩍하면서 되게 뒤숭숭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이제 임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2월에는 뭔가 공부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이렇게 자기한테 딱 정착을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반 때 공부했던 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조금 진도를 따라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는 공부 시간도 좀 늘리고 내용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자기의 공부 계획을 다시 좀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집에 하루 종일 있느라고 조금 내 공부 시간이 좀 흐트러졌다 하는 사람은 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나름대로 약간 조정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랑 저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간대를 탁탁탁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자. 요 때는 너가 아이들 좀 돌보고 내가 일을 본격적으로 할게. 그럼 그 사람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시간은 너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그냥 좀 쉬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애들이 자고 나면 밤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시간대를 같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작전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시간에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제가 강의 진도를 설명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할 건가? 도대체 이 3, 4, 5월 달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심화반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 심화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기초 이론을 먼저 2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악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악전. 서양음악에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본다면 크게 서양음악 공부라는 거는 이론 파트가 있고요. 역사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서양 음악사를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고대부터 20세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론 파트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쪼개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성이니 그렇죠? 대위니 이런 것들을 하죠. 대위 이런 것들도 하고 얘는 보통 별개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개 수업으로 보통 구성돼 있죠. 저도 화성대유 수업을 따로 뺐죠. 그 다음에 형식론이니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 이런 파트도 있어요.
기초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악전 내지 통론이라고 말하던 것인데 요즘엔 기초 이론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기초 이론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 3, 4, 5월 달 반 이때 심화반 때 조금 수업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여기 앞부분에 제가 3, 4, 5월 달에 먼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배치를 한 이유는 얘를 사실 알아야, 기초이론을 알아야 뒤에 기출반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걔를 기출반 때 처음 하기는 너무 늦단 말이에요. 좀 초반에 해야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한번 외워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외워놓고 그 다음에 한번 외워놓고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외워놓고 중간에 이제 6월에서 8월 되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풀이를 막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뭔가 여기에 나왔던 지식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쵸? 그러니까 집중반하고 모의고사 보는 그때 있죠? 그때 사실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기초이론은. 알겠죠? 한 번 외운 걸로는 사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요. 한 번 외웠는데 걔가 시간이 지나가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있고 또 첫 번째는 좀 불분명하게 알았다가 다시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은 여기서 한 번 보고 중간에 문제 풀고 후반부에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꽤 자세하게 기초이론의 토픽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강의 특징 및 진행 보면 기초이론의 중요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서양음악사의 개념과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심화반이니까 기본반에서는 뭐를 주로 했냐면 전체적인 뼈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뼈대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목차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다음에 얘는 얘랑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그 뼈대가 있다는 가정하에 뼈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뼈대가 흔들리면 걔를 사실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살을 붙이는 수업이에요. 심화반.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상을 붙일 거고요. 그러니까 악곡도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언급되는 작곡가나 작품은 더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개념도 더 자세하게 그렇죠? 1부터 10까지의 개념이 있었으면 제가 어떤 토픽은 기본반에서 1에서 3까지만 얘기하고 어떤 토픽은 1에서 5까지만 얘기하고 이런 게 있다면 이제는 정말 깊숙이 보는 거죠. 하나의 토픽을. 자, 그래서 3주부터 쭉 11주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서양음악사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이거 언제나 중요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음악사 각 시대의 경향과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악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역사죠. 사라는 게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야기. 그래서 왜 이야기라는 건 항상 문맥이 있어요. 문맥. 그렇죠? 어느 사람이 생뚱맞게 무슨 말을 하면 나 도대체 무슨 말을 너가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 말 자체, 그 문장은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얘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지금? 그쵸?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앞뒤 맥락을 알아야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거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경향과 특징을 이해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중요하게 여겨진 시대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강조되는 거고 여기서의 중요한 장르들은 뭐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이고 그렇죠? 그 장르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 특징은 악곡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는 뭐다 이렇게 단순 암기만으로는 사실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암기를 해야 돼요. 음악사는 사실은 암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해 그리고 암기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가야 돼요. 둘 중 하나만 되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암기만 돼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돼도 응용을 못해요. 시험 시간에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해는 했어요. 강의를 듣고 그렇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내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얘를 충분히 복습하지 않았어요. 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객관식이면 그나마 고르기라도 하죠. 그렇죠. 문맥을 알면. 그런데 얘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다 여러분이 서술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주관식으로 그렇죠. 단답이라든지 서술로 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걔를 외우지 않으면 사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요. 일단 강의를 들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거랑 연결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면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서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다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내가 개론서를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걔를 찬찬히 좀 강의 자료를 다시 읽어본다든지 하면서 강의 자체를 막 빨리빨리 막 듣는 거 자체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얘를 숙지했다. 완전히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았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꼭 카페로 물어본다든지 해서 강의를 들을 때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걔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1개월 기본반은 제가 큰 흐름을 알고 너무 하나하나의 작품 같은 게 익숙치 않으면 지금은 조금 넘어가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어요. 이제 3, 4, 5월 달 반에는 얘를 나중에 봐야지 뭐라든지 나중에 다시 외워야지 이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온 거는 외워야 돼요. 나온 거는 외워야 돼요. 강의 자료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 개론서를 보면서 말하자면 합쳐서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은 외워야 돼요. 사실상 자기 걸로 복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들었어요. 그렇죠? 강의 자료 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4번 매주 골든타임 문제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보면 강의 자료가 있고요. 저는 프린트로 진행해요. 강의 자료가 있고 왜 시간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든타임 정답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개를 항상 여러분이 세트로 자료를 받게 되시는데 내용까지 숙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렇죠? 골든타임을 푸는 거예요. 근데 풀 때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그 문제지에다가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지에다 풀지 않고 답안지가 따로 있죠. 왜냐면 여러분 시험은 답안지가 따로 있고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것도 되고 사실 여러분이 문제지 쓰면 나중에 걔를 복습할 때 답이 이미 쓰여 있으니까 걔를 또 가지고 복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답안지에 써놓고 그 골든타임 문제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또 보고, 그쵸? 그 봤던 내용이 지금은 수업 듣고 나면 바로 보면 알죠. 그런데 나중에 한 막 7월쯤 막 9월쯤 가면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복습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정답지에 항상 푸세요. 답안지에다가 푸시고요. 네, 정답지가 아니라 답안지군요. 네, 답안지에다 항상 푸시고 정답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따로 정답지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모범 답안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첨삭을 해서 드리죠. 그죠? 첨삭을 해서 직강생은 다음 시간에 내시면 다음 주에 이제 1주차를 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돌려받게 되고요. 인강 같은 경우는 첨삭 게시판이 생성이 되죠. 자기 화면에. 그러니까 첨삭 게시판에 걔를 뭔가 스캔 하거나 그렇죠? 사진 찍거나 해서 업로드를 하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이상적인 것은 강의 자료를 다 복습을 한 후에 걔를 보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순서는 사실 그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를 계속 못 내고 있다. 그거보다는
얘를 강의 자료를 약간 참고하더라도 내는 것이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밀리지 않도록 하시고 되도록 이 직강 진도에 맞춰서 같이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진도가 좀 늦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주차 시작하지 않고 기본반이 조금 안 끝나서 아니면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아직은 조금 느려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